그 얘기를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던가요? 진상규명하자고 하던가요? 뭐 국정조사 하자고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무한공항 참사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죽음은 몇 년이고 계속해서 선동수단으로 써먹고 본인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줄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 그것도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시는지를 저도 잠깐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더더욱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네요. 공무원 사망 사건입니다. 네. 유서가 21장이랍니다.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유서를 유족한테도 안 줬어요. 그래서 그 사본을 이번에 늦게라도 이제 공개를 그 유족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못 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분향소요? 네, 분향소를. 아니 국회 분향소는 만들긴 만들어졌대요. 네, 근데 이제 특검 사무실 근처에 광화문에서 이제 국민들이 분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상징적이다. 맞다. 광화문에 지금 특검 사무실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놨는데요. 천막 설치를 못하게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왜요? 천막 설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들의 선동의 상징이었던 세월호 노란 색깔 텐트가 천막이 거의 건물 수준으로 아주 견고한 천막이 어마어마했었죠. 광화문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정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사망한 그리고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공직에서 있었던 분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거를 텐트도 못 치게 하고 지금 비도 많이 오는데요. 그렇죠. 너무 낮에 또 햇살이 또 따가워요. 네, 이런 조치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국회도 지금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국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냥 국민의힘이 설치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설치 강행해야죠. 그거는. 그럼 뭐 재난이 아니라서 안 해준다고 뭐 그랬대요. 박원순 때는 근데 해줬는데. 국회의장 눈치를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사람이니까 우원식 의장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탄핵 정국 때도 생각하면 제가 그때 국회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광고를 그냥 우원식 의장을 위한 광고를 또 만들더라고요. 탄핵에 찬성하는 기조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측에서도 이재명 정부이기도 하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사람이니까 그런 게 눈치를 보면서 뭐 허용을 안 해준 것 같지만 뭐 국회의원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면책 특권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강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아니 저는 봅니다. 광화문 분향소 이 양평 공무원에 대한 광화문 분향소에 천막을 설치를 만약에 진짜로 저지한 거라면은 이거는 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거기 이제 설치하신 분 관련자에게 들었어요. 그걸 못하게 했다라고 들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방송에 오는 길에 이제 이 살인 특검에 대해서 뭐 비판한다 이렇게 하시는 행렬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 공무원분 유서를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21장짜리 못 봤어요. 한 장짜리 그 메모만 본 거죠. 한 장짜리를 보셨을 텐데 그것만 봐도 어땠을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제가 겨우 그 5시간 반짜리 조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너무 많은 모멸감을 그때 느꼈거든요. 그런데 더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초반에 지금 유족 동의 없이 강제 부검한 걸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특검에 의한 강압 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그걸 부정할 이유를 부검을 통해서 찾고 싶었던 겁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왜 부검을 하는지 전 이해하기 어려웠었어요. 유족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엔 동의를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셨겠지만 처음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부검이 진행이 됐던 거고 사후 동의를 얻은 거겠죠. 어차피 했으니까. 본인들이 그것도 명분을 미리 준비해놔야 나중에 논란이 안 될까 봐.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올랐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상황이랑도 뭔가 비슷하다. 뭐가요? 문재인 정부 때 우한폐렴 당시에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같은 것들을 거의 강제 접종을 좀 시켰잖아요. 그리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뭐 QR코드 소리도 다르게 나게 한다거나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 가서 뭐 확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부작용 얼마나 심했는데요. 네, 근데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건강했던 사람들. 그 인정 거의 안 했었죠. 그때 고등학생들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본인들이 부검하고 뭐 지병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문재인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유족 동의 없이
유서를 쓰고 돌아가신 공무원에 대해서 강제 부감한 장면을 저는 보고 그것과도 유사한 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러한 악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행위의 가해 행위에 대한 명분을 피해자로부터 찾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공무원 사망에 대해서 셀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외부 조사도 아니고 뭐 자기들은 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셀프 조사예요, 자기들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살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기가 조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의 비유를 하자면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입장은 제가 알아서 듣고 정리해 올게요라고 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독재 권력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특검이 이재명은 필요 없어지면 그냥 바로 처분합니다. 네, 필요 없어지면 그 사람과 함께 갈 이유가 없는 거니까. 네,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심각해요. 사실 이게 부검이라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족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표현을 제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이거 뭐 거의 해부하다시피 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그걸 참. 또 사망하신 지금 공무원분들이 연이어서 사망을 하고 계신데 국정자원 화재 담당하셨던 공무원분도 그분도 예 맞아요. 본인 이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하셨지만 그 얘기를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던가요? 진상규명 하자고 하던가요? 뭐 국정조사 하자고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무한공항 참사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죽음은 몇 년이고 계속해서 선동수단으로 써먹고 본인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줄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면한다. 그것도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시는지를 저도 잠깐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더더욱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러네요.